안녕하세요. 경희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 오늘은 미분의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미분계수인데, 미분계수 중에서 오늘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균 변화율 하기 전에 델타 X, 델타 Y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델타 X라는 것은 여기서 델타는 그리스 문자로 D를 의미하는 델타입니다. 이게 이해하시죠? 델타, 이 D는 뭘 의미하냐 그러면 디퍼런스, 차이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지 않아요? 바로 변화량입니다. 변화한 양을 D라고 한 거죠. X의 변화량, X의 증감. 델타 X는 뭐다? X가 변화한 양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변화량, 또 X의 증분이라고 말하는데 증가분, 증분 이런 말로 쓸 수 있는데 하여튼 X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델타 Y는 뭐다? Y의 변화한 양. 어디서 들었었어요?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 기울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기울기에서 배웠던 개념입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뭐였어요? 직선의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바로 얘예요. 델타 X는 차이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의 증가량, X는 무조건 증가한 걸로 보고 Y의 변화량, 사실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오늘 기울기가 오늘의 관건입니다.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도 델타 X, 델타 Y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그럼 X의 증가량이 델타 X고 얘가 델타 Y라고 하면 기울기라는 게 오늘 배울 것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울기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로만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증가량분의 Y의 변화량을 기울기로 정해놨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평균 변화율은 그 직선을 가져오는데 그 직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인데 이 직선은 뭐냐면 어떤 곡선 위에 어떤 곡선이든 y는 fx라는 어떤 함수 위에 두 점을 집어요. A하고 B를 찍고 A와 B라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어요. 두 점을 뭐한다? 근다. 걷을 때 이 두 점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다시 한번 A 어떤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미 그러니까 정해지죠. 문제에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주어졌을 때 그 A와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는 말이 바로 뭐다? X의 증가량, 이 A, B 사이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변화량을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X라는 점을 X1이라고 하면 얘는 fx1 맞아요? 얘는 뭐라고 할까? 얘는 x2라고 하면 fx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x의 변화량은 x의 증가량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거에서 어느 걸 빼도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x2에서 x1을 뺀다고 생각하면 x2 빼기 x1분의 그 다음에 y의 변화량 fx2 마이너스 fx1 이게 바로 뭐다? 델타 x분의 델타 y의 개념이다. 맞아 안 맞아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미분을 처음 배우신다면 당연히 말이 어려워요. 델타 x, 델타 y 이건 또 뭐야? 평균 변화율. 근데 우리가 아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미 이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에서 다 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친숙할 수 있어요. 그걸 친숙한 걸 이 낯선 말과 연결을 잘 시키신다면 별반 어렵지 않게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운 개념은 여러분이 아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 때 굉장히 쉬워진다.
우리가 오늘 미분이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바로 평균 변화율로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요. 우선 요거 먼저 정리해 놓고 다시 들어갑시다. 자, 평균 변화율은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어떤 함수이든 간에 그 함수 위에 두 점을 정하고 그 두 점 사이에 x의 증가량 분의 y의 변화량의 비율을 변화율을 따진 것, 비율을 따진 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이해갔어요? 변화량의 x의 변화한 양과 y의 변화한 양을 비교한 거죠. 맞아요? x의 변화량 대 y의 변화량은 어떻게 변하는 건가? 이 두 개의 비율을 비교한 거예요. 그게 바로 평균 변화율. 우리가 말했던 기울기 개념과 같은 거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x의 델타 x에 대한 요 말을 다시 할 때 평균 변화율. 이 말 다 외우셔야 돼요. 평균 분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인데 이것을 어떻게 나타나기도 하냐면 평균 변화율을 델타 x에 대한 뭐뭐에 대한을 붙였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비와 비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굉장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상기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델타 x에 대한 델타 y의 비율이 바로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 어렵지 않죠?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말하는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 변화율을 한번 다시 볼까요? 평균 변화율에서 여기 있는 두 점 x1, fx1, x2, fx2 이렇게 되는데? 물론 기울기 개념을 이미 중학교 때 열심히 하셨고 고1 때 우리가 했던 걸 생각한다면 자, 이 두 점에서 얘 x2분의 fx2, x1분의 fx1 그쵸? 이 두 점을 세우고 빼면 평균 변화율이구나. 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점이 어떻게 된다? 세우고 빼면 평균 변화율. 우리는 직선에서만 기울기를 따졌는데 이제는 어떤 두 점이 나오면 무조건 평균 변화율을 따질 수 있겠구나. 기울기 개념의 확장이죠. 바로 미분입니다. 미분은 변화율을 비교하는 거예요. x의 변화율과 y의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 x의 증가량분의 y의 변화량을 비교한 거잖아요. 근데 그 비교를 매우 작게 해서 그럼 평균 변화율은 이게 많은 차이가 있어도 돼요. 근데 미분은 아주 작은 양에 대해서 비교한 거예요. 뭐를? 기울기를. 별거 아니겠네. 굉장히 작게 해서 그 x의 증가량과 y의 변화량을 비교했는데 그것을 매우 작게 한 게 미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결론을 내요. 미분은 기울기다. 왜? 우리가 아는 말로 미분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기울기의 극한이에요. 극한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 함수의 극한 이미 아시잖아요. 미분 단원 하기 전에 함수의 극한이 있었죠. 극한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면 돼요. 얘를 매우 적게 하면 되겠구나. 이 x의 변화량을 굉장히 적게 했을 때 아주 적은 것에 대해서 이 y의 변화량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 비율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거가 바로 미분계수가 되는데 오늘은 지금 평균 변화율에서 이제 미분계수로 나아가는 단계예요. 미분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웁시다. 사실 딱 맞는 개념은 아니에요. 원래 극한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미분은 기울기를 구하는 거다. 기울기가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배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은 기울기예요. 내가 직선의 기울기를 잘 구했었다면 미분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단 하나 조건,
앞에 있는 함수 단원은 함수의 극한 단원을 좀 가지고 오셔서 열심히 함수의 극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함수의 극한과 미분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직선의 기울기와 이 두 가지. 이 두 개가 딱 결합한 게 미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와 함수의 극한이 결합한 게 미분이다. 그래서 미분은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냥 우리는 생각합시다. 미분이 뭐야? 라고 할 때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울기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살펴보는 게 미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미분은 뭐다? 기울기들을 어떻게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눠서 그 기울기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는 거다 라는 개념. 바로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아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동일한 개념이다. 뭐라고요?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게 평균 변화율이다. 세우고 두 점이 세우고 빼면 나온다. 델타 x, 델타 y는 빼라. x 값 사이의 차이, y 값 사이의 차이라는 아주 간단한 것을 그냥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 거다. 기호에 주눅 들지 말아라. 이해가세요?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가시면 바로 뭐가 되냐?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여기다 델타 x에다 뭘 붙여요?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미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별거 아니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요거 칠판 지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정말 하이라이트 미분계수라는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미분계수, 그쵸? 그렇지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요.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평균변화율의 극한은 다 같은 말이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또 이거에 대한 기울기도 있어요. 아니 무슨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별거 없어요. 딱 하나의 사실인데 그것을 어떤 느낌으로 정리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것을 다 하나다라는 사실로 인지하신다면 별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 볼까요? A, B의 평균 변화율은 이 바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보시면 되죠. A라는 점은요, A, FA고요. B라는 점은 B, FB예요. 그럼 평균 변화율, 기울기는 AB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라고 했어요. X의 증가량분의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맞아 안 맞아요? X의 증가량 B, FB. 제가 그랬죠? 이 점을 세우고 그 다음 이 점을 뺀다. 이렇게 되는 거다. 맞아 안 맞아요? 얘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할 거예요.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매우 작은 변화가 되었을 때 그때도 어떻게 변하느냐. 얘를 B를 점점 A에 가까이 가면 점점 극한이라는 것은 어느 한 X값이 어떤 것에 하나에 끊임없이 가까이 가서 그 차이가 매우 적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X가 0으로 간다? 그럼 X가 끊임없이 0 쪽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극한은 B가 A, 이 한 점이 또 다른 한 점으로 기준점으로 끊임없이 다가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B가 끊임없이 뭐로 다가가면 돼요? A로.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B가 리미트는 없고, 그쵸? B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화살표 의미는 아시죠? 리미트. 자, 리미트를 저는 뭐 이렇게 써야 되지만 그냥 저는 맨날 이렇게 쓰거든요. 그냥 뭐 이해하실 수 있죠. B에서 A로 가까이 갈 때, 뭐에서 뭐로 갈 때? B에서 A로 가까이 한없이 가까이 갈 때 B-A분의 FB-FA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을 알겠니? 이것을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하고요. 뭐라고요? 어디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순간 변화율, 어디서 극한이야?
맞아요? 우리가 극한값 얘기할 때 x는 a에서의 극한 그러면 x는 a에서의 극한 이러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의 극한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뭐에서냐? B가 A로 가는 거예요. 아니 B가 아니라 뭐 C라고 하면 뭐 다를까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좀 더 올라가면 되잖아. 이거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B에서 시작했든 C에서 시작했든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니까 결론은 뭐야? 도착점이 중요한 거죠. 맞아요? 도착점 X가 A로 갈 때가 중요한 거죠. 따라서 B가 A로 갈 때.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표현해요. 얘는 뭐라고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B가 A로 가까이 갔든 사실적으로 지금 방금 얘기했죠. C가 지금 보세요. 이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데 점점 여기서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왔죠. 그 다음에 좀 더 B가 더 가까워졌어요. 여기서 A 쪽으로. 그래서 얘를 여기서 만약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왔고 얘가 B였으면 얘 B 프라임. 맞아요? 그 다음 얘는 더 B2 프라임. BC 프라임, 3 프라임. 뭐 이렇게 해서 점점 가까워져서 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A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럴 때 기울기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거 보이세요? 그 기울기가 점점 변해요. 그랬을 때 B가 한없이 A에 가까이 왔을 때 요 옆에 바로 요 점이겠죠? 요 점에서 기울기를 그리나 요렇게 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바로 어느 점에서의 이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아진다는 거죠. 맞아요? B가 한없이 가까이 왔을 때 그때 기울기라는 것은 뭐다? 점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극한 또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 말은 다 같은 말 또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방금 여기 그래프상에서 이건 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썼는데 이 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뭐다?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뭐다? 접선의 기울기. 지금 다 같은 말이 다 나왔어요. 미분계수라는 말이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나 접선의 기울기나 다 같다. 뭐에서?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쵸? 자, 우리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를 C라고 하든 뭐 D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어느 점에서든 점점 A 쪽으로 가까이 오면서 그럼 기울기는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계속 변해서 끝없이 어디에 가까이 온다? A에 가까이 온다. 그렇다면 얘를 꼭 B라고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A, 여기가 뭐 B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B가 한없이 A에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이게 B라는 점 대신에 C라고 해도 뭐 의미는 별로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결국 C가 A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했든 우리의 결론은 이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 얘를 X라고 바꿨어도 상관없겠구나. 얘를 뭐라고 놔도? X라고 놔도. X가 A로 갈 때. 자, 그거 하나 이제 생각해 놓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 하나 머릿속에 둔 건 뭐다? 끝내. 평균 변화율은 이 직선의 기울기였어요. 두 점 AB 사이에 두 AB를 연결해서 그은 직선의 기울기였다면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끝내 어떤 점에서 끝없이 이 A점에 가까이 왔을 때 이 A에서의 무슨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로 바뀐다는 얘기죠. 결국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을 맨날 우리가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의 극한?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짧게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기호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의 기하학적 이 순간 변화의 의미가 뭐냐?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것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간단하게. 문제는 뭐야? 간단하게.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것인가? 그걸 좀 다시 판사하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우리가 조금 아까 델타 X, 델타 Y를 정해놨어요. 뭐라고요? 델타 X, 델타 Y.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알던 X의 증가량, Y의 변화량이에요. 그런데 이 X의 변화량을, 자, 조금 아까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B가 끝없이 잠가와서 A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B가 A가 되는데 그 B와 A의 차이가 점점 뭐해진다? 좁아진다. 좁아져서 끝내 뭐에 가까이 온다? 한없이 0에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없이 0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뭐라고요? 뭐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그 차이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이 델타 X의 값의 변화 이것을 우리는 dx라고 정의하자라는 거야. 이해갔어요? 이 x의 차이가 끝없이 0에 가까이 올 때 그 델타 x 값을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쓰자? dx. dx는 x가 어떻게 x가 아주 작게 변할 때, 그쵸? 한없이 무한소에 가까워지지만 그 변화하는 그 단계의 그 변화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얘는 변화하는 값인데 굉장히 작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델타 y가 0으로 갈 때 델타 y 값을 뭐라고 하자? dy라고 하자. y가 변하는데 많이 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매우 조금 변할 때. 자기 델타 x든 델타 y든 끊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쵸? 그 변화하는 값을 우리가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을 딱 찝는 거야. 변화하는 그 순간을 딱 순간적으로 멈춰서 보는 거야. 그럴 때 dx와 dy의 관계, 이게 바로 미분계수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쵸? 얘가 한없이 가까워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정말 너무 A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어느 한순간에 dx와 dy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 끝없이 변하는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한순간 딱 집어서 그때 어떻게 변하고 있니? 라는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개념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한없이 끝없이 갔대 그때 봐봐요. 끝없이 변해가서 끝내 이러한 기울기로 보여주잖아요. 우리한테. 이 기울기 값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x분의 dy라는 개념으로.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 평균 변화율이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 dx분의 dy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dx분의 dy인데 이 델타 x를 뭐로 변할 때? 문제는 뭐냐면 델타 y라는 것은 y가 변해가는 게 아니라 델타 x가 변하면서 그때 y가 어떻게 변하느냐야.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면 그 점이 x가 변할 때 점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y값은 뭐 요거 이 y값 x값에 따라 y값을 정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dx분의 dy를 우리는 dx분의 dy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름 적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순간 변화율. 맞아요, 안 맞아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거야. dx분의 dy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 x의 변화량을 끝없이 줄였을 때 그때 y의 변화량, 이 순간 변화율은 끝내 그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끝내 어떻게 돼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자, FA 값은 A에서의 함수 값이에요. 자, FA는 뭐라고? A에서의, 잠깐만, 미안해요. FA는 X는 A에서의 함수 값. A가 이 함수를 통해서 쏜 값이 FA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 더 F'A라고 해서 여기 프라임을 하나 붙입니다. 맞아, 안 맞아? 이건 뭐다?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라고 정하자. 그래야 간단하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는 FA를 알고 F'A. 따라서 이 프라임을 쓰고 안 쓰고는 어마무시한 차이예요. 함수값과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겠어요?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이라고 하고 또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X는 A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 어떻게 말해도 돼요. 델타 X에 대한 델타 Y의 변화량은 X는 A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도 다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식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그쵸? 델타 X, 델타 Y를 식으로 쓰면 돼요. 어떻게? 그럼 여기서 델타 X는 뭐야? B 빼기 A지. 뭐라고요? 얘가 뭐다? 델타 X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꼭 B라고 할 필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자, B를 우리 X라고 하자. 뭐라고요? X. 여기 있는 값을 X라고 하자.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X가 점점 어느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A 쪽으로. 그럼 우리가 아는 극한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해지죠. 그쵸? 따라서 여러분 dx, dy는 그쵸? 어떤 값이에요? 얘가 써요? 변화량. 그쵸? 순간적인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 한 순간의 변화량이라는 그것을 순간의 변화량이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딱 떨어지지 않지만 그때 x와 비교하거나 또는 dy, dx,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비교한다면 딱 그 점을 값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은 좀 산만하게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아마 완전히 정리가 될 거예요. 그냥 오늘은 이런 개념인가 보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와 순간 변화율 이런 거 C라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구나 라는 것만 알시면 돼요. 그 다음에 써보는 거 연습하시고 할게요. F'A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가 한없이 A로 가까이 갈 때 이 X라는 점은 뭐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X라고 하면 X, FX겠죠. 점이. 그쵸? 그럼 X, FX 빼기 A에서의 점은 A, FA죠. 이게 바로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값의 정의입니다. 어려워요? 자, X가 A로 가요. 그럼 X일 때 점 X, FX가 A, FA로 갈 때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니? 그런데 X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A로 가까이 가. 그때 어떻게 변하니? 라는 것을 F'A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X가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 그 기울기는 끝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그럼 꼭 이렇게만 쓸 수 있냐? 조그맣게 나오는 델타 X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뭘 이용할 수도 있다? 델타 X.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요. 어떻게 해서? 자, 봐요. 요거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A에서 요게 A예요. A에서 델타 X만큼 더하는 거야. 맞아요? A에서 델타 X를 더한 값이 뭐야? A 더하기 델타 X 값이겠죠. 맞아 안 맞아요? 점이 뭐라고? A가 델타 X 더해서 A 델타 X. 맞아요? 자, 얘의 차이는 델타 X잖아요. 이 값에서 이 값만큼 차이가 뭐 델타 X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럴 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요 점은 뭐야? A 더하기 델타 X의 함수값은 FA 더하기 델타 X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세워. A 더하기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A에서의 점 A, FA 얘 세워. A, 빼기 FA 그랬죠? 요 점 빼기 요 점 세우고 빼라. 그게 평균 변화예요. 근데 델타 X가 단지 0으로 갈 뿐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A하고 A가 사라져 버리잖아. 그럼 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0으로 가는 극한으로 굉장히 작아진 X의 변화량을 가질 때 FA 더하기 델타 X Y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니? 이게 바로 FA 값이다. 끝내 델타 X가 0으로 가면 어느 점에서 모여요? A점에서 모여있다. 지금 얘가 바로 이것이 바로 보다 F'A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순간 변화율, A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다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죠. 원래 기울기가 세우고 뺀다. 맞아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변화량인데 그 X의 변화량을 매우 작게 할 때 Y의 변화량과의 비교값이 바로 미분계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문제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좀 외우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듣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이 개념을 완벽하게 외워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적용해 보시면 와, 미분계수 이렇게 문제를 풀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고2 미분 적분 단계예요. 여기서는 정말 정의 이꼬르 문제예요. 정의 이꼬르 정의를 통해서 문제풀이하고 정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풀어버려요. 멋진 단계죠. 그쵸? 뭐 계산을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문제풀이 속도가 어마무시 빨라져요. 여러분 이 멋진 단계에 도달하신 걸 축하드려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나는 계산이 좀 느려 라고 해도 여기서는 계산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계산이 미분에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적분은 좀 어려워요 사실. 그쵸? 뭐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기로 하고 우리 미분에서는 아주 예쁜 단계에 왔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